모두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공지한 바와 같이 장염에 대해서, 장염과 장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그 여름철이 되면 요새 배앓이 하는 경우 많고, 장염 때문에 또 설사하고 복통하는 경우들이 많죠. 한 20분 정도 간단히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장염이 왜 생길까요? 장염이 장에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장에 염증이 생기는 것은 크게 세균성과 바이러스성이 있죠. 세균성은 그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차이 아시잖아요, 그죠? 세균은 세포막이 있고 세포막 안에 뭔가를 먹고 스스로 자랄 수 있는 생명체라 그랬고, 바이러스는 세포막이 없다 그랬죠. 그냥 핵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세포에 기생을 해서 그 안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바이러스는 증식을 해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평소에는 먼지와 같다 그랬죠. 무생물이에요. 근데 자기가 증식할 수 있는 조건에 맞는 세포에 기생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자라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균을 죽이는 약을, 세균을 없애는 약을 항생제라고 얘기했죠. 항생제는 세포막에 뭔가 구멍을 뚫어서 뭔가 집어넣어서 세균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항생제예요. 근데 이 항생제도 또 내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세균에 뭔가를 뚫어서 뭔가 주입시키는데 얘네들이 내성이 생겨서 안 죽어. 살아남은 균들이 또 퍼뜨려서 그 약물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항생제들이 별로 효과가 없는 거야. 바이러스는 이게 더 심해요. 바이러스는 변이가 더 세균보다 잘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세포막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뭔가 뚫어서 주입시켜서 뭔가 죽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나 또 치료약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올 때마다 다 다르고, 또 그걸 개발했다 손치더라도 또 바이러스가 변이가 돼서 또 다른 치료나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는 또 시간이 흐르고, 그거의 반복이죠. 지금 우리 코로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잡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지금의 기술로는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세균성과 바이러스성이 있는데, 요새 이제 대부분 장염들이 사실은 바이러스성이 많죠. 세균성보다. 물론 이제 세균성 질환이 있어요. 주로 여름에 좀 있죠. 식중독 비슷한 증상으로. 그리고 이제 장염이 겨울철에는 주로 바이러스성 장염이 많죠. 상대적으로. 보통 이제 장염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걸려요? 어른이 많이 걸려요? 아직 장 발달이 덜 된 아이들이 많이 걸리죠.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바이러스는 보통 로타바이러스라 그래서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이 많죠. 소아나 유아나 또 어린애들은 감기 증세랑 똑같아요. 보통 2, 3일간 구토하고 그 다음에 한 3 내지 5일 정도는 설사를 하죠. 주로 이제 겨울에 많이 발생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어린이집, 학교 놀이방, 또 산후조리방, 조리원, 가정에서 주로 집단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죠. 어른은 이제 로타바이러스가 아니라 노로바이러스라고 얘기하죠.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이 많은데, 바이러스의 성향만 약간 틀릴 뿐 사촌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성인에게 일어나는 장염도 똑같아요. 구토가 있고 일정 기간 지나면 설사와 복통을 반복하죠. 그 외에 이제 식중독 같은 것들이 있죠. 뭐 살모넬라, 또 비브리오, 뭐 포도알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식중독 같은 것들이 생기죠. 그거는 이제 세균성 질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장염이 발병이 되면 이제 그런 가벼운 장염 같은 거, 또 일회성, 또 일시적으로, 또 길어야 1, 2주 정도 지나면 보통 한 3일, 길게 가면 일주일, 그죠?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전후되면 대부분 이런 장염들은 대부분 낫죠, 그죠? 그대로 있으면 나아요. 근데 이제 낫지 않는 장염이 있죠.
그 만성장 질환, 예를 들어서 염증성 질환, 장질환, 크론병 아시죠? 또 궤양성 대장염, 만성 장염이죠. 이런 것들은 장염이지만 조금 다르죠. 그것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성 질환 같은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성 질환이라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일단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이 급성장염 같은 거예요. 이 장염이 왜 발생될까 보면 아시지만 왜 발생이 돼요? 대부분 뭐 때문에 발생되죠? 그렇죠. 먹는 것 때문에 발생이 돼요. 잘못 먹는 것 때문에 발생이 돼요. 어떤 걸 잘못 먹으면 장염이 많나요? 보통? 보통 이제 세균성 같은 경우는 이 해산물 같은 거, 그죠? 회, 또 날 생선, 이런 것들 잘못 먹었을 때 보통 그런 식중독 같은 것들이 생기고 설사나 복통을 하죠. 그러고 이제 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이 장염 걸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냉장고에 보관한 물 있죠. 이 어떤 물이든지 이 개봉을 하잖아요. 그럼 공기에 노출이 된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냉장고 같은데 이렇게 좀 이렇게 보관해 놓고 예를 들어서 보리차라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무슨 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오래 놓고 이렇게 매일 조금씩 꺼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냉장고에 오래 보관한 물, 공기에 노출된 물, 그러니까 또 찬물 있잖아요. 찬물도 그냥 물에 이렇게 페트병에 담아서 넣는데 막이 없이 그냥 열어서 놓는 병들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 것들 물을 마시면 덥다고 해서 그런 거 덜컥덜컥 마시죠. 그러면 장염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또 찬 음료 있죠. 음료 중에 대표적인 게 우유 있죠. 콜라, 사이다 이런 또 주스류, 또 아이스크림, 그죠? 또 여자분들은 냉커피 이런 것들 마시면 장염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또 찬 수박 같은 거, 그죠? 시원하게. 네. 또 냉면, 또 오이 냉국 이렇게 차게 먹는 경우, 또 익히지 않고 먹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장염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찬 거 외에 장염을 유발하는 음식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4대 알러지 유발 식품, 그래서 식품으로 보면 햄버거, 피자, 또 어패류, 이 장염 잘 걸리는 식품들이 어패류, 또 유제품, 빵, 과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염을 유발할 만한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들이에요. 햄버거, 피자, 어패류, 유제품, 빵, 과자 이런 것들.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소화 과정상에서 완전히 살균이나 소화를 못 시킨 상태에서 음식 독소들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알러지 많이 생기는 음식들 있죠. 3대 알러지 유발 식품, 3대 알러지 유발 식품이 뭐예요? 우유, 계란, 밀가루죠. 그죠? 우유, 계란, 밀가루. 이런 거에 특수한 단백질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소화 과정상에서 소화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먹으면, 소화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먹으면 아까처럼 찬물이나 찬 음료나 또 찬 음식들을 먹은 상태에서 저런 음식들을 먹으면 소화의 효소들이 별로 활동을 못해요. 그죠? 그러면 이 알러지를 유발하는 식품들 자체를 소화하는 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유, 계란, 밀가루가 대표적인데, 우유, 계란, 밀가루가 다 들어가 있는 음식이 뭐예요? 햄버거, 과자, 그죠? 이런 것들이, 피자, 이런 것들이 우유, 계란, 밀가루 섞여 있지 않나요? 그죠? 그런 게 다 섞여 있으니까 소화하기가 힘들고 또 장도 나빠지죠. 그죠? 그래서 이게 소화하기 힘든 음식,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들, 빵 종류들, 또 유제품, 햄버거, 피자 이런 게 굉장히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염을 유발하는 그런 음식 같은 것들
조심하시는 게 좋고, 이 찬 음료나 찬 물 같은 것들을 상시적으로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또 요새는 그 정수기도 냉수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많이 보급됐기 때문에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겁도 없이 소화 안 되는 음식 같이 먹어버리면 장염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염은 물 때문에, 안 좋은 물 때문에도 그렇지만 물을 차게 해서 먹는 것도 그렇다. 후속적으로 먹는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들도 먹으면 역시 장에 탈이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탈이 나면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죠. 그러면 탈수가 되죠. 그래서 탈수가 되면 뭐 위험하니 어쩌니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구토하고 설사하고 이 장염이 본격화되면 이제 엄마들은 겁내하죠. 그죠? 들은 건 있어가지고 물이 부족하다니까 물을 자꾸 마시죠. 그죠? 그러면 낫기가 힘들어요. 고생 너무 하죠. 우리가 설사를 왜 하죠? 구토를 왜 해요? 구토는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는데 위에서 판단할 때 위에서 소화하기 힘들어 이렇게 판단이 들면 구토를 해요. 근데 위를 통과했어요. 근데 장에서 탈이 나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러면 장에 물을 타서 빼버려요. 그게 설사예요. 그래서 소화하기 힘든 음식이나 독소나 노폐물이 잔뜩 있는 것들이 소화 과정을 통해서 잘못돼서 혈액으로 들어오면 문제가 생길 경우 구토나 설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토나 설사를 할 때 항구토제나 지사제, 설사를 멈추게 하는 것들, 이런 약들을 쓰면 위험해요. 독소는 빼야죠. 우리가 술 취하고 소화 안 되는 음식들 잔뜩 먹으면 구토하죠. 그러면 토하지 않으면 속이 불편해요. 토하고 나야 편한 것처럼 그런 과정, 이렇게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들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함부로 항구토제나 지사제를 먹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장염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왜 탈수가 생겨요? 탈수가 생기는 것은 구토를 자주 해서 탈수가 생기는 거예요. 물을 빼내서 설사를 자주 해서 탈수가 생기는 거예요. 또 그 외에 과도한 운동이나 어떤 그 몸의 상태를 뜨겁게 만들어서 땀을 많이 배출해도 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토하지 않게 만들면 돼. 설사하지 않게 만들면 돼. 그죠? 그리고 과도한 땀 배출을 하지 않으면 돼. 근데 이제 대부분 장염에 걸리면 구토와 설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구토와 설사는 한두 번이면 충분해. 왜냐하면 구토나 설사가 있을 때 음식을 먹으면 계속 구토하고 음식을 먹으면 계속 설사를 해요. 물을 먹어도 심지어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몸 자체가 구토를 왜 해요? 설사를 왜 해요? 몸에서 들어오면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토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잔뜩 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뭔가 음식물이 들어오면요, 뱉어내요. 본능적으로 그냥 거부해버리는 거야. 장에서 거부하고 위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와 장이 안정될 때까지 물이나 가급적 물이나 위나 장을 자극하는 어떠한 물질도 안 넣는 게 좋아. 조금 굶는다고 죽지 않아요. 그거를 자꾸 무시하고 장염이 걸리고 이렇게 속이 불편한데도 뭔가 먹어야 된다. 그래야 기운이 차린다. 그래서 자꾸 집어넣어. 물을 집어넣거나 또 음료수를 집어넣거나 뭐 미음을 집어넣거나 다 소용없어. 위와 장이 항진되어 있을 때는요, 걔네들이 진정될 때까지 놔두는 거야. 특히 설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사할 동안엔 뭘 먹으면 안 돼. 계속 설사예요. 그럼 계속 탈수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애나 어른이나 바보를 만들어 놓고 병원에 간단 말이야. 그죠? 반 죽여놓고 병원에 간단 말이야.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 어리석은 일 하지 말고 물 주지 말고 음식 주지 마세요. 안정될 때까지. 안정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설사를 해. 설사를 하면 똥이나 오줌 구분해요? 못해요? 못하죠? 똥, 오줌 구분 못하는 게 설사야. 근데 굶잖아요? 물도 안 먹잖아요? 단식을 하잖아요? 단식이 제일 좋아. 장염 걸렸을 때 단식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얘가 안정이 돼.
그러면 오줌을 따로 놔. 보통은 똥오줌 그냥 설사로 나가죠. 근데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줌이 나오기 시작해. 그럼 오줌이 나올 때쯤 되면 물을 드셔도 좋아. 그때 유산균을 드셔도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자극적인 상태에서는 전 유산균도 권하지 않아.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도 권하지 않고 그냥 단식하세요. 그러면 탈수 날 이유가 없습니다. 안정이 될 거예요. 오줌을 싸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물을 드세요. 이러면 탈수 없이, 고통 없이, 설사 없이 얼른 이렇게 추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식하는 게 제일 좋다. 물을 포함한.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마실 때는 살균된 물이 좋겠죠. 그래서 이스프링 정수기 물을 마시거나 그게 아니면 끓이세요. 물을 끓인 물.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보리차나 아니면 숭늉 같은 거 있죠. 숭늉이 없으면 그 뭐죠? 그 누룽지가 없으면 밥알 몇 개 이렇게 넣어서 물을 끓이세요. 끓여서 이제 밥물이 조금 우려 나온 물 같은 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마시면 좀 안정이 돼요. 그때 이제 유산균과 같이 마시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물을 마시는 포인트는 또 물이 좀 어느 정도 돼서 이렇게 소변이 좀 잘 나오고 좀 속이 편안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미음이나 쌀죽 같은 거 그런 걸 좀 먹는 게 좋죠. 이 쌀죽 같은 것들을 끓일 때 이 장이 좀 예민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식이섬유가 좀 적은 죽이 좋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그때는 현미죽이 아니고 그냥 쌀죽이 좋겠죠. 백미죽 같은 것들 조금 해서 이렇게 기름기 없이 담백한 같은 것들 이렇게 해서 먹는 게 좋겠죠. 그러고 이제 안정이 되면 이렇게 소화 쉬운 음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늘려가면 그러면 이제 금방 이 장염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산균 좀 먹이고 그 안정이 되면 유산균 좀 먹고요. 밸런스 위드인 같은 거 돈이 문제가 아니면 많이 먹으면 좋죠. 그죠? 한 포, 두 포, 세 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력이 허용하는 한 이렇게 몇 포씩 좀 먹고요. 그리고 아직도 음식 먹는데 조금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프로틴 같은 거 좀 타서 드시면 좋죠. 프로틴을 좀 타서 또 아무래도 일반 죽에는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틴을 좀 보충해 주면은 좋겠죠. 그 기간에 장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담백한 음식, 채식 중심으로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 이 차가운 음식 같은 건 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당분이 많은 음료, 또 과일즙, 당도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은 안 좋아요. 밀가루, 빵, 탄산음료, 유제품, 육류, 튀김 이런 거, 라면 이런 거 소화 안 되는 것들 있죠. 또 위산이 많이 분비되어야 될 것들, 햄버거 이런 것들, 오뎅, 뭐 이런 것들, 고기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좋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장염은 약을 쓰지 않고 대부분 나아요. 낫는데 그 아까 음식을 위나 장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물을 특히 이제 물 같은 것들을 겁없이 먹을 때 또 찬 음료 같은 것들 겁없이 먹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시기를 놓쳐서 그냥 이렇게 탈수에 걸리면 어떻게 해? 그래서 계속 물건물 시키거나 또 음식을 계속해서 먹이면서 계속 설사하게 만들고 이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뻗죠. 그, 그 열도 나고 그리고 몸의 에너지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면서 수분도 정말 부족해지고 설사도 계속 과도하게 하고 이러면 이제 악화가 되죠. 그럼 몸이 늘어져요. 기운도 없고 그럼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죠. 병원에 가면 식중 팔고 소염제나 항생제를 쓰죠. 그러면 이제 입원을 시켜서 뭐 또 여러 가지 링게르도 맞추게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병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염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일시적으로 이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긴 거고, 그리고 특히 찬 음식들, 찬물 같은 것들, 평소에 장을 따뜻하게 하고 있고 또 장 안에 유산균이 충분하게 있으면 몸속에 안 좋은 유해균 같은 것들이 들어가거나 또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들어가더라도 장벽에 유산균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면 유해균들이 장벽에 붙는 걸 막아내요. 그죠? 퇴치해내기 때문에 장염을 유발하는 어떤 안 좋은 유해균이나 또 안 좋은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장벽에 서식 못하도록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차게 먹었을 경우 또 소화 효소가 부족할 경우 또 알러지 있는 음식을 먹을 경우 그래서 장 상태가 유산균이 건강한 장은 유산균이 많다 그랬죠. 유산균의 비율이 높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런 잘못된 음식 습관 때문에 장에 유산균이나 장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똑같이 같이 먹어도 이렇게 장염이 유발될 수 있다. 그래서 장염이 유발되면 긴장하지 말고 또 겁먹지 말고 굶으면 돼. 하루만 굶으면 돼. 빠르면 반나절. 좀 늦으면 하루 정도 굶으면 장이 안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유산균이나 프로틴 먹고 좀 더 식품이 있으면 비타민C나 카로틴 플러스 같은 것들이 이 장 상태를 봐서 이렇게 먹어주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장염 때문에 고생한다 그러면 단식을 시키세요. 그리고 안정이 되면 그때 끓인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속을 조금 풀어주는 위음이나 또 숙면 같은 것들을 통해서 또는 보리차를 통해서 이렇게 보충해주면서 유산균이나 이런 것들 보충해주면 금방 잡을 수 있어요. 하루 정도 지나면 다 그리고 하루 정도만 이렇게 안정하면 한 3일째부터는 정상적인 식사를 할 정도로 복구가 되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고객 관리나 또 여러분들 주변에 아는 분들, 가족 관리, 장염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